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공무원 영어 20문항 기준 독해 적절한 시간이 얼마일까요? 시중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사실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적절한 시간은 몇 분일까요? 자, 2017년 9까지 7급 기출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먼저 A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읽고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라고요. 다 읽고 풀었으면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 말은요,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런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사도 자신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두 번째로, 제가 말한 대로 풀이법을 적용, 이거였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풀이법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다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체 지문에서 어느 풀이법, 그러니까 주제 제목은 뭐 빈칸의 앞과 뒤가 중요하다는 등 뭐 이런 풀이법들 있죠. 같지 않은 풀이법들, 결국에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거든요. 여러분, 이 수많은 정보를 다 버리시고 일부만 읽어서 답을 고르겠다는 그런 판타지에선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만약에 다 읽고 풀었으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를 무조건 X 제쳐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풀이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 독해 속도가 느린 거, 다시 말해서 독해의 속도가 느린 거에 해결책을 독해하지 말자예요. 이게 웃긴 얘기입니다. 독해 속도가 느린 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독해를 하지 말자예요. 이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두 번째, 비학생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공무원 영어 배정 시간을 자기는 40분 이상을 둔다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해석해야 하는데 번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잘못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40분이라 이 정도면 뭐 거의 번역할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겨우 20문항인데 말이죠. 그것도 문법만 독해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휘 문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바는 공무원 영어 20문항 기준 적절한 시간은 25분 이하가 적절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맞힌다면 아무리 늦어도, 이거 최대 양보할게요. 이 정도면 정말 양보한 겁니다. 28분은 넘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만약 이것을 넘어선다면 여러분의 독해에는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독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독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옛날 학력고사에 번역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학력고사 문제 아니에요. 분명 이것은 수능이나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고 있으면은 40분 이상이 걸리죠. 당연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풀이법이라는 게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풀이법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여기서 어디에 힌트가 나올지, 여기에 나올지, 또 여기에 나올지, 여기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빈칸에서 힌트를 어디 뭐 뒤에서 나온다는 둥, 뭐 앞에서 나온다는 둥, 뭐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럼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우제가 똑같은 겁니다. 기우제가 뭐예요? 비 올 때까지 제사하는 거잖아요. 기우제라는 것 자체가 비가 한동안 안 왔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기우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비가 오게 되면 기우제 때문에 비가 왔구나 라고 우린 착각하는 것 똑같은 경우예요. 빈칸에 뒤에 힌트가 있다고 하니까, 또 앞에 힌트가 있다고 하니까, 뭐 풀이법에서 뭐 어디가 힌트라는 둥 하다 보면 우연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영어가 무슨 미신의 세계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미신처럼 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적절한 시간은 25분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양보해도 28분 넘어서는 안 돼야 좋습니다.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같이 이 문장 힌트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숲속의 사람들, 자, 뭔지 모르겠죠? 숲속의 사람들이 모르겠고, 이 숲속의 사람들도 똑같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 성급한 이상주의? 정확하게 모르겠죠? 하여튼 성급한, 조급한 이상주의.
그래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이 성급한 이상주의, 그리고 탐욕, 배고픈 사람이 먹듯이 개걸스럽게 그렇게 굶과 그들의 땅을 크러쉬 움켜잡겠다는 탐욕, 이거에 대한 준비가 이 숲속사는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밀쳐났고, 그리고 약탈당했고, 그리고 300년 동안 착취당했기 때문에 미국 문학에서, 갑자기 문학이라면 문학에서 그들의 역할은 힌트였어요. 아마도 그랬을까, 아마도 뭐뭐 이었겠지 않겠느냐, 실제 기록이 아닌 아마도 그랬겠지라는 그런 것의 암시 정도, 문학에서의 역할은 암시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자, 그것은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종이든 간에 빠르게 멸종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에 직면하면 갑작스러운 변화,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적인데 얘들의 방법을 알 수 없는, 이들의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적, 이를 만났을 때 갑자기 다 멸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러한 사실, 미국 인디안들이, 미국 인디안 얘기였군요. 그렇게 후퇴해서 고통을 겪었던 사실은 반드시 그가 뭐뭐 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자, 인디안은 결국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이 전복자의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에 찍어줬다. 이 백인의 침략자들에게 그는 인디안인 제거될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백인들의 상상력에는 그는 인디안의 흔히 심볼, 바로 귀족 아니죠, 고상함의 상징이었다. 심볼이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오픈해서 자연과 살아가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고상함, 그런 것의 상징이었다. 결국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학이라는 게 왜 나온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문학적인, 미국 문학에서 일부 역할이 바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암시 정도, 힌트 정도, 실제가 아닌 뭐 그런 것들의 그들 역할이다라는 거 비유되는 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는 인디안은 제거될 대상 장애물이었지만 또한 그들의 상상력에는 하나의 노빌리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함의 심볼,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냐고요? 뒤만 보면요, 인디안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했으니까 인디안들의 어떠한 증거, 미국 인디안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는 그 사실은 반드시 커다란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잘 안 떠올라요. 솔직히 말해서 안 떠오르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흐르고 있었냐면, 물론 멸종한 겁니다. 인디안들이 결국에는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은 이 마구잡이식의 그러한 개종시키려는 이들의 그런 성급한 이상, 그리고 그들의 탐욕, 그렇게 준비 안 돼서 결국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도륙당했다는 얘기인데, 착취당하고 수백 년 동안. 그래서 남아있는 건 그들의 문학에서의 어떤 힌트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기 나오죠. 어떤 종이든 간에 빠르게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적에 대한 준비가 안 됐으면 결국 멸종당하는 거 아니냐. 미국인들이, 인디안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사실은 반드시 멸종, 그들의 멸종이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대입법을 써보세요. inferiority, 열등함. 열등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숙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케어풀리하게 생각한 증거는 아니다. 이게 뭔 소리? 사치성, 사치스러움의 증거는 아니다. 영속, 끈이 죽지 않는 거죠. 영속의 증거는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상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힌트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이는 힌트가,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힌트는 이거죠. 이게 강력한 힌트였던 거죠. 그렇죠? 새로운 어떤 적을 만났을 때 멸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열악한 존재는 아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전복자들에게 상상력에, 그리고 또 여기 나오죠, 문학에, 상상력과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를 보더라도 아무리 보더라도 열등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게 가장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해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가 어떤 한 부분에서 꼭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앞에서도 힌트가 슬쩍 있었거든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란 말도 있어요. 이런 어떠한 탐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에 착취당했다란 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거 보더라도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약한 존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뒤에 보면은 그들은 영감에 영향을 미치고 소설에나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힌트가 되죠. 물론 그들의 상상력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니까, 지쳐지는 도장을 찍었다. 그만큼 그들은 약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교통을 겪었던 이 사실은 반드시 그들이 열등하다는 증명은 아니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뒤에 쭉 나가다가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인디안들은 죽지 않고 뭐뭐다, 영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 끝도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문장 안에서는 반드시 힌트가 되는 게 몇 개 있었다. 그걸 보더라도 힌트가 반드시 어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어떤 학생은 답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잡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약한 열등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엔 자, 빈칸에 어때? 여기 보니까 이해가 되지?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걸 다 가린 거죠. 다른 힌트를 다 가린 겁니다. 해석을 일부만 한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전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풀이법, 여러분만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걸 놓친다는 것은 그만큼 맞출 확률, 다시 말해서 오답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많은 정보들, 이 많은 흐름들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귀중한 자료들이죠.